남자친구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1979년에 한 여자가 이런 말을 남기고 전 재산과 집을 모두 그 남자에게 주고 떠난 사람이야. 주머니에는 겨우 400만 원만 들고 말이지. 그 남자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남진이었고 그 여자는 전설적인 가수 윤복희였어. 그때 남진과 윤복희는 둘 다 최고의 톱스타였고 남진은 오빠 부대에서 원조라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윤복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까지 섭렵한 세계적인 가수였지. 그런 두 사람의 결혼은 온 나라가 축복했지만 결혼한 지 불과 3년 7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어. 두 톱스타의 이혼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어. 수십 년이 지난 후 윤복희는 방송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고백했지. 남진 씨를 이용했고 순진한 남자의 마음을 이용했으며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무슨 뜻일까? 결혼이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일까? 윤복희는 계속해서 말했어.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전 남편 유주용뿐이었다고. 남진과의 결혼은 유주용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이야. 믿기 어려운 고백이었어. 3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을 이용했다니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라니. 남진은 윤복희와의 결혼이 얼마나 기뻤을까? 결혼 기념으로 각시와 신랑이라는 노래까지 발표했는데 그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어. 하지만 정작 윤복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바로 첫 남편 유주용 말이지. 그렇다면 유주용은 누구일까? 윤복희가 평생 사랑한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왜 두 사람은 헤어졌을까? 더 놀라운 건 남진의 반응이었어. 윤복희가 전 재산을 주고 떠났을 때 남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해명도 변명도 없었지.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랍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제 시작해보자. 윤복희가 14살 고아 소녀였을 때 만난 첫 사람부터 말이야. 1960년 당시 윤복희는 14살이었고 이미 10년 가까이 무대에서 활동한 베테랑이었지만 여전히 어린 소녀였어.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지.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마약 중독으로 수용소를 드나들었으며 집도 없이 여관을 전전하거나 때로는 길거리에서 잠자야 했어.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윤복희는 무대에 서야 했고 친구들이 공부할 때 그녀는 노래를 불렀어.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생존을 위해서였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생존수단이었어. 배고픔을 견디고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던 천재 소녀였지만 실상은 고아와 다름없는 아이였어. 그런 윤복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이팔군 무대에서였어. 찰리 맥클레인 환영 공연에서 사회를 보던 사람이 바로 유주용이었지. 유주용은 서대문 출신의 엘리트였고 독일계 혼혈로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으며 한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 불리던 인디 가수였어. 당시 미국 무대는 험한 곳이었는데 어린 여자 가수가 혼자 다니기엔 위험했지만 유주용은 윤복희를 보호해 주었어. 공연이 끝나면 항상 챙겨주고 밥을 먹었는지 몸 관리를 하고 비타민도 사다 주었지. 14살 소녀에게 오빠처럼 다가와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어. 부모 없이 혼자 살아온 윤복희에게 유주용은 오빠이자 아버지였고 후원자였지.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유주용은 빛과 같은 존재였어. 유주용은 윤복희를 첫 번째 패션쇼에도 데려가 세상은 넓다는 것을 알려줬고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게 해주었어. 그의 어머니도 윤복희를 친딸처럼 아끼며 보살펴 주었고 윤복희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어.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무의식 중에 결혼하면 유주용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20년을 알고 지냈고 연애 기간도 포함되었어. 윤복희에게 유주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어. 1967년 윤복희가 21살이 되었을 때 해외 활동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잠시 한국에 돌아왔어.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던 그녀는 필리핀, 싱가포르, 영국, 독일을 거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까지 섭렵했고 비틀즈를 스타로 만든 에드 설리번 쇼에도 출연했지. 귀국한 윤복희를 위해 당승국에서 특집 생방송 공연을 준비했고 시민회관은 그녀를 보러 온 관객들로 가득 찼어. 윤복희는 한국 노래를 열창했고 관객들은 환호했는데 공연 막바지에 진행자가 갑자기 윤복희를 무대 중앙으로 불렀고 유주용도 함께 무대에 올라왔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윤복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는데 진행자가 두 사람의 약혼식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 영국에도 중계되는 상황이라 윤복희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녀도 몰랐던 깜짝 약혼식이 이루어졌지. 하지만 윤복희는 화내지 않았고 언젠가는 유주용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까. 다음 해인 1968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했고 윤복희는 22살, 유주용은 29살이었어. 결혼 후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떠나 신혼집을 꾸몄지. 유주용은 그곳에서 윤복희의 경력을 적극 지원하며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물심한 면으로 도왔어. 그들은 서로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도 찾아왔어. 두 사람의 문화적 차이와 각자의 커리어에 대한 부담감이 쌓이면서 점차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특히 윤복희가 세계적인 스타로서 점점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 줄어들었지. 결혼, 생활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그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어. 윤복희는 그 시절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대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여관을 전전하며 불안정했던 삶을 보낸 소녀에게 집은 마치 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윤복희는 직접 커튼을 만들고 이불도 손수 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구까지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바르지를 못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의상도 스스로 만들어 입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침이면 남편 유주용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저녁에는 둘이서 산책을 즐기며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윤복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유주용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고 훌륭한 동반자이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윤복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주부로서 살고 싶었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섰던 윤복희는 이미 10년 넘게 노래를 부르며 세계를 돌았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윤복희는 결혼하면 남편이 이제 무대에 서지 마. 집에서 쉬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주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윤복희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가 세계적인 가수로서 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유주용 자신이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윤복희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연, 일정 관리하기야 윤복희의 일정을 챙기는 역할을 하며 서울대를 나온 유주용이 아내의 매니저가 된 것이었습니다. 윤복희는 이 상황에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일이 아니라 남편이 일하러 나가고 자신은 집에서 가사에 전념하는 평범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바쁘게 일하게 되자 윤복희의 속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무능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유주용은 헌신적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윤복희를 위해 살았습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재능과 가수로서의 꿈도 모두 내려놓았죠. 하지만 윤복희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나는 쉴 수 없을까? 왜 계속 무대에 서야만 할까? 공연을 위해 짐을 싸는 것도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더 힘든 문제도 있었습니다. 윤복희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계약서에 활동 중 임신 금지 조항이 있었고 그녀는 피임약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모든 걸 해왔기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신하면 독일 국경까지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복희는 훗날 나는 바보였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윤복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윤복희는 일 때문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MBC에서 그녀를 위한 특집 쇼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귀국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관객들은 세계적인 가수가 된 윤복희를 뜨겁게 환영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유주용이 공항에 마중 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윤복희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주용은 한국 신문을 꺼내 윤복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문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배 최고의 남자 가수 남진이 인터뷰에서 저는 윤복희 씨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이었는데 원래는 단순한 팬심의 표현이었으나 기자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유주영은 분노했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복희는 황당했습니다. 남진과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고 거의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명했지만 유주영은 믿지 않고 계속 추궁했습니다. 이때까지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고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던 것,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윤복희는 화가 나서 뭐 어디가 어때? 괜찮네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는데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유주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믿음이 깨졌습니다. 1975년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으며 결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그 끝은 허무했습니다. 윤복희는 짐을 싸서 오빠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너덜너덜했으며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1975년 한국으로 돌아온 윤복희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유주용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복희와 유주용의 이혼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졌고 신문 기사 속에 남진이 옹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진은 당시 최고의 인디 가수였고 여성 팬들 사이에서 오빠 부대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런 남진이 윤복희를 찾아와 윤복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정말 윤복희를 좋아했습니다. 윤복희는 당황했지만 자신이 아직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유지영과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지만 정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진 씨의 청혼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복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잡한 감정과 함께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주영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진심으로 다른 남자와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윤복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진 씨를 이용한 것이었으며 사실은 유주영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해 남진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만난 자리에서 바로 약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멀리 미국에 있던 유주영도 그 기사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기사를 접한 유주영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1975년에 윤복희와 남진은 동거를 시작했고 1977년에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온 나라가 축하했는데 최고 여자 가수와 최고 남자 가수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진은 결혼 기념으로 각시와 신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이 노래는 방송과 음반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진은 정말 행복했고 자신과 함께 사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윤복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 3년 7개월 만에 끝났고 남진은 윤복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진과 함께 있어도 윤복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유주영만 떠올랐고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결혼 소식을 들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윤복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은 겨우 5%밖에 열리지 않았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유주영뿐이었다고 말이죠. 남진은 헌신적이었고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했지만 윤복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윤복희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반성과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떠오른 사람은 남진이 아니라 유주영이었으며 죽기 전에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그 후 회복한 윤복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진을 속일 수 없고 거짓으로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윤복희는 남진 앞에 앉아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유주영뿐이에요. 당신과의 결혼은 유주영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라고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남진의 얼굴은 굳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윤복희는 정말 미안해요. 순진한 당신의 마음을 이용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남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복희는 짐을 싸서 집과 전 재산을 모두 남진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주머니에는 고작 4년만 원만 넣으며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윤복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고 3년간의 거짓 결혼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1979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최고의 스타 커플이 불과 3년 만에 헤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혼 소식이 퍼진 후부터였습니다. 온갖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왜 헤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남진이 윤복희를 학대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남진이 윤복희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으며 돈을 다 빼앗았다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남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실망의 등을 돌렸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줄어들어 남진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윤복희가 나를 이용했고 전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저와 결혼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윤복희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윤복희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진은 조용히 무대에서 물러나 운동 생활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 혼자만의 자숙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남진은 윤복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누가 물어봐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윤복희가 먼저 나와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남진 씨를 이용했습니다. 순진한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윤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진 씨는 저를 너무나 사랑했고 지극히 헌신적이었어요.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남진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 고백을 통해 사람들은 남진이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윤복희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온 국민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윤복희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남진 씨의 순진함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진 씨 용서해주세요. 라며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현재 윤복희는 이른 나이 9살의 항반 변성으로 한쪽 눈을 잃었고 다른 쪽 눈마저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 후 평생 혼자 살며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남진은 아직도 현역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데 그 침묵은 여자를 보호하고 모든 비난을 혼자 감내한 진정한 남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힘든 선택과 깊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윤복희는 확신 없는 말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순진한 남자를 이용했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윤복희는 교통사고 직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진의 침묵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상처받더라도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윤복희의 용기 있는 고백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용기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의 선택입니다. 윤복희처럼 용기 내어 고백할지, 남진처럼 침묵으로 상대를 지킬지, 우리의 선택이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진과 윤복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사랑의 본질, 그리고 용서와 희생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